정신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우리 성인병, 혈압을 높이고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면서 다양한 면역계 질환과 암까지 유발하는 나쁜 식품들, 초가공 식품들, 이러한 식품 당장 치우세요.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이러한 것들 몇 개 준비해봤는데요. 초가공 식품들 맛은 정말 있죠. 우리 식탁을 차지하고 있어서 정말 많이들 드시고 있는 초가공 식품들, 칼로리를 농축시키고 영양학적 가치는 떨어져서 대부분의 성인병의 직접적인 원인, 비만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 나쁜 식품, 초가공 식품. 초가공 식품은 제가 한 4년 전쯤에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최근에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가공 식품을 줄이고 가공되지 않은 비가공 식품을 늘려야 된다, 자연 그대로 식품을 먹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그거와 더불어서 초가공 식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는데, 이 초가공 식품이라는 거는 2009년에 브라질 상파울루 대학교에서 공중보건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카를로스 몬테이로 교수가 제안을 한 분류법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WHO 등에서 많은 정부기관에서 채택한 식품을 분류하는 체계인데요. 1군부터 4군까지가 나눠져 있고, 1군은 미가공 또는 채소가공 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과일이나 야채, 달걀, 우유 이렇게 그냥 가공하지 않은 그대로 먹는 거를 1군 식품이라고 하고요. 2군은 가공요리 재료 또는 양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리할 때 필요한 식용유나 버터, 그리고 소금, 설탕, 꿀, 가공을 거의 최소화시킨 식품에서 추출한 이런 요리 재료를 뜻하고요. 3군부터가 이제 가공식품을 뜻합니다. 1군 식품에다가 2군을 섞어서 만든 일반적인 가공식품이고, 3군도 몸에 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금 같은 걸 절인 식품 같은 게 좋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가공 기준이 대단히 단순한 예를 들어서 구운 빵, 통조림, 염장류, 설탕에 절인 과일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요리할 때 필요한 치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뜻하고요. 4군이 가장 나쁜 겁니다. 4군은 초가공식품인데 이건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 만든 음식입니다. 농축해서 추출하고 첨가물을 넣고 원재료를 최대한 분쇄시켜 가지고 향료나 외부 첨가물을 넣은 거예요. 합성 첨가물을 넣은 게 초가공식품입니다. 맛이 대단히 자극적입니다. 당분을 많이 넣고 감칠맛을 만들어내는 첨가물들을 통해 가지고 먹게 되면 대단히 맛있죠. 대표적인 게 탄산음료나 스낵, 양산형 빵, 레토르트 식품 이런 것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서 구매하는 대부분이 이러한 초가공 식품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초가공 식품이 일반 식품에 비해서 나쁜 거, 그 이유는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무기질과 같은 성분들, 식이섬유와 같은 성분들이 다 빠졌습니다. 시리얼이 대표적인 초가공 식품인데 영양학적 가치 보면 비타민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런 건 외부에서 첨가를 한 겁니다. 보시면은 대부분이 탄수화물 덩어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나 나머지 것들은 거의 들어가 있지 않고, 주 원료를 보면은 옥수수 가루, 설탕, 밀가루가 메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곡류를 만들 때 식감을 나쁘게 하거나 가공할 때 어려운, 그리고 오래 보관할 때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을 다 날리고, 정제되어 있는 그 밀가루 그 자체에다가 외부 비타민이나 당을 넣고 발색제를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든 게 결국에는 이 초가공 식품인 것이죠. 여기 보면은 향료가 들어가 있고, 색소가 들어가 있고, 글리세린 들어가 있고요. 인위적으로 맛을 내기 위한 외부 첨가물, 합성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장내 세균에 되게 안 좋고 당에 중독되게 됩니다. 당분을 먹으면 기뻐해지고, 안 먹게 되면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지는 도파민 중독이 생기고요. 과식을 유도하는 메커니즘이죠. 이게 칼로리만 높고 그리고 영양학적 가치는 떨어지기 때문에 소량으로 먹어도 금방 배가 부르지만 금세 배가 고파지는 비만을 유도하는 원리가 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의 원료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초가공 식품에 대한 어떤 데이터를 좀 찾아볼게요. 섭취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나 찾아보니까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실험한 데이터를 보면은 건강한 성인 2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입원을 시켜가지고 10명씩 2주 동안 초가공 식품, 1군 미가공 식품을 나눠가지고 한번 섭취하게 한 거예요. 2주 동안 단순히 2주만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리고 재밌는 거는 두 식단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 나트륨, 식이섬유량도 동일하게 통제를 했다고 해요. 동일하게 수치만 맞춘 거예요. 가공을 많이 했냐, 가공을 안 했냐로 나눠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영양학적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고 먹게 했더니 놀랍게도 체중 변화가 2주 만에 초가공 식품을 먹은 실험군은 1kg 정도가 증량했다고 하고, 미가공
단을 먹은 사람은 1kg 감량됐다고 합니다. 살이 더 찌고 덜 찌게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식욕을 유발하는 호르몬은 증가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양 성분은 동일하더라도 가공되어 있는 형태에 따라서 뇌에 포만감을 유발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입증한 실험 데이터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1000만 명의 대상으로 그러니까 메타 분석을 한 거예요. 45개의 연구를 메타 분석했더니 1000만 명이 해당됐는데 여러 가지 건강 지표와 연관성을 분석해 보니까 초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과 적게 섭취하는 사람과의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심혈관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한 50% 증가하고 당뇨병의 위험도가 12% 증가, 불안장애가 한 50% 증가, 그리고 전체 사망 위험이 20% 증가할 정도로 사망의 위험과 정신신경계 그리고 뭐 심혈관 질환과 여러 성인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많은 연구가 있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초가공식품이 대표적인 건강을 해치는 식품들이다 이렇게 그룹을 지어놓은 거라고 보시고 이게 암이나 나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순으로 한번 제가 순위를 매겨봤습니다. 1위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바로 이 가당 음료입니다. 이 가당 음료가 뭐냐면은 외부에 당 성분을 넣어서 만든 음료수를 뜻하는데 특히 이 오렌지 음료를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오렌지 음료가 액상 과당이 들어가 있죠. 과일 같은 경우는 그 자체를 먹으면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식이섬유나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과당에 의해서 간 수치가 올라가거나 간염을 유발하거나 지방간 유발하는 것들을 우리가 방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먹으면서 흡수가 천천히 되니까요. 근데 이러한 오렌지 주스들은 특히 오렌지 농축과즙 쥐어 짜가지고 과즙으로 농축시켜놓은 걸 물에 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초가공식품의 가장 정수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한 병에 350ml인데 100kcal가 넘습니다. 2병 정도 먹으면 밥 한 공기 먹는 거죠. 그리고 탄수화물이 한 병 350ml에 26g, 이 중에 당이 22g이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과당이죠. 이 과일에서 추출한 거니까. 이런 과당을 먹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될 수 있냐면은 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이 과당은 간에서 ATP를 활용하거든요. 그러면서 간에 부담을 주고 간독성과 지방간을 유발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과당 자체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암세포가 직접 에너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예전 영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암의 원인도 되고 혈당 스파이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는 당 농축액 중에서 과당과 설탕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바로 먹기 때문에 당을 급격하게 놀릴 수 있는 거죠. 오렌지 주스와 같은 이러한 것들 통과일을 갈아 넣은 게 아니면은 아이들에게 안 주시는 게 나아요. 아동 비만이 결국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고 이걸로 인해 성인병에 대한 위험도에 노출되고 아이들의 ADHD 같은 것들의 위험도가 높아지기 때문이고, 성인들과 같은 경우는 지방간 유발하고요. 간 수치 높이고 혈관 쪽에 영향을 주고 그리고 암세포를 키우는 인자로 활용되기 때문에 이런 과당이 많이 들어가는 게 1위로 뽑았습니다. 자, 2위는 뭐냐면 바로 가공육입니다. 가공육, 소세지, 햄, 베이컨 이런 것들인데요. 가공육은 WHO의 암연구소에서 선정한 1군 발암물질이죠. 여기 들어가 있는 아질산 나트륨이 나이트로사민으로 전환되면서 발암물질로 전환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1군 발암물질이고요. 이런 가공육 같은 경우는 하루에 50g 이상 섭취했을 때 관상동맥 질환 위험도가 40% 이상 증가되고 당뇨의 위험도가 19% 증가, 그리고 대장암의 위험이 18% 정도 증가한다고 할 정도로 이 가공육에 대한 것들은 다 경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원 방향적 탄화수소가 훈연하는 과정에 들어가 있죠. 발암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암물질 덩어리다. 그리고 나트륨 수치도 상당히 높죠. 영양성분표를 보면은 이게 하나에 70g이거든요. 70g인데 210kcal, 이거 밥 한 공기 정도에 해당되네요. 그리고 나트륨이 530mg, 훈연시키면서 절인 거니까 나트륨이 되게 높죠. 그리고 탄수화물 4g, 당류가 3g, 지방이 18g인데 트랜스 지방도 들어가 있네요. 영양학적 가치가 정말 좋지 않습니다. 포화지방 5g, 콜레스테롤이 45mg,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과 높은 칼로리와 나트륨 수치, 그리고 발암물질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햄은 직접적인 건강을 해치는 성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0g 이상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인자들이 생기는데 얘가 지금 용량이 이거 하나가 70g입니다. 50g은 이 소세지의 한 3분의 2만 먹는 거거든요. 의외로 많이 먹기 쉽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의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감튀입니다. 감튀. 지금 저녁 식사를 안 먹었는데 상당히 맛있네요. 이 감자가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감자 그 자체를 삶거나 그 자체를 먹는 경우가 아니라 이거는 잘게 쪼갠 다음에 튀긴 거죠. 그리고 거기 소금 같은 걸 양념을 한 건데, 이게 아크릴라미드라는 발암물질이 생성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고온에서 튀겼을 때 보통 감튀를 튀길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아크릴라미드는 2군 발암물질로 발암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감자에 있는 아미노산 성분이 튀겨지면서 한 12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됐을 때 만들어지고요. 고온에
튀겨지기 때문에 그 튀길 때 식용유가 트랜스 지방으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이런 기름이. 그렇기 때문에 이 트랜스 지방은 성인병을 유발하고 혈관에 직접적인 손상을 유발해서 경화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양학적 가치가 제로에 가깝습니다. 탄수화물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나트륨과 탄수화물인데 비타민 이런 거 거의 안 들어가 있는 감티는 피하시고 1위, 2위, 3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암물질들이 들어가 있고 영양학적 가치가 떨어지고 안 좋은 것들만 위주로 선정을 했고요. 4위는 바로 에너지바예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죠? 대표적인 초가공식품이 이 에너지바죠. 보시면은 원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빵콩 하나 있네요. 원물이. 칼로리는 엄청나게 높거든요. 이게 43g짜리인데 칼로리가 200kcal, 밥 한 공기랑 똑같아요. 배 부르겠죠. 근데 여기에 영양학적 가치는 정말 제로에 가깝습니다. 43g의 탄수화물이 24g, 당류가 20g, 당덩어리이고요. 나쁜 지방이 10g, 유화제 같은 걸 썼을 겁니다. 당과 기름과 섞어가지고 부드럽게 만들려고. 이 중에 포화지방이 3.9g, 그리고 콜레스테롤이 5mg, 단백질이 4g 들어가 있네요. 초가공식품의 대표적인 예죠. 설탕과 나쁜 기름의 조합이다. 근데 뭐가 들어가 있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유화제랑 감미료들이 장누수 유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빨리 먹기 때문에 당분에 대한 의존도, 당 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조심해야겠죠. 자, 그리고 5번째로는 요즘에 많이 드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빵들 너무 달아요. 이렇게 포장된 양산형 빵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기름 좋은 걸 안 씁니다. 칼로리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통곡물 안 쓰겠죠. 정제되어 있는 밀가루로 만들었을 겁니다. 이러한 빵들이 대체로 트랜스 지방 수치가 높은데 이 제품에는 트랜스 지방 0으로 표기가 되어 있긴 하네요. 88g짜리가 칼로리가 300kcal가 넘네요. 밥 한 공기 이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나트륨이 190mg, 그리고 탄수화물이 88g 중에서 절반 정도, 44g 탄수화물. 이 중에 당류가 27g입니다. 지방이 15g 들어가 있고요. 콜레스테롤 70mg, 단백질 5g 들어가 있네요. 자, 메인 성분은 중국산 전란액이 들어가 있네요. 전란액은 뭐냐면 유통되기 쉬운 가공한 계란입니다. 노란재랑 흰재를 막 섞어가지고 만든 가공되어 있는 계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탕, 밀가루, 콩기름이 들어가 있고요. 포화지방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그리고 트레알로스, 물엿, 쇼트닝 이런 게 들어가 있는, 마가린 들어가 있고요. 쇼트닝과 마가린에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근데 아마 표기가 안 될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무튼 찜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쇼트닝은 가공 유지 중에서 가장 나쁜 거라고 말씀드렸죠. 나쁜 기름인데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6위로는 바로 시리얼입니다. 시리얼. 달아. 이거는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탄수화물 덩어리고 당이 당덩어리인데 이게 총 40g인데요 156kcal예요 이거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탄수화물이 34g, 그리고 탄수화물 34g 중에서 당이 11g 들어가 있네요. 포화지방 0.4g, 단백질 2g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40g 중에서 34.4g이 탄수화물이고, 이 탄수화물 중에 당류가 11g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 덩어리인데 비타민 같은 거 첨가되어 있고, 원재료명을 보시면은 설탕, 밀가루, 올리고당, 정제소금, 식물성 유지, 기름 들어가 있고요. 탄산칼슘, 합성색소가 들어가 있고, 스테비아 들어가 있고, 향료, 혼합제제, 비타민이 따로 들어가 있고, 첨가물 플러스 탄수화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혈당 스파이크랑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할 수가 있고, 오래 먹었을 때에 대한 어떤 심혈관 질환 유발한다는 데이터들, 아이들에게 대한 비만을 유발한다는 데이터들이 좀 있더라고요. 약들약? 초가공식품이 왜 안 좋은지, 그리고 초가공식품 중에서 자주 드시는 것 중에서 이런 것들을 좀 피해라 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마 이 높은 확률로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다 먹지 말래 그러시겠지만 조금씩 줄이자고요. 줄이면서 신경 쓰면 덜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가공이 좀 덜 돼 있는 거를 먹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좀 줄여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 정도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